안녕하십니까?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기록적인 고유가 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주요 이슈는 미국 땅에 대한 석유 시출을 늘리자라는 석유 회사들과 공화당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새로운 시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보다는 정유 회사들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첫 번째 공약으로 연방 토지에 대한 신규 시추 임대 중단, 키스톤 X의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 종료, 연방 화석연료 보조금 살처분 등 행정명령의 무더기로 사업 취소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석유 회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몇 달 동안 정유 공장의 생산량을 줄였고 그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둔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에서 셀가스 시출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폭스뉴스 기자가 구체적으로 묻자 그녀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석유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은 외국에 있는 석유를 수입하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를 정제해야 하며 그래야만 생산 능력은 증가하고 가격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정유 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유 회사들의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바이든은 에너지 회사들에게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아울러 그들을 점점 더 비난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 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회사와 다른 회사들은 당신이 생산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그리고 다른 정제된 제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서한에서 주장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연방정부 도구와 긴급 관계 당국을 사용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유 공장과 생산량을 늘리고 이 나라의 모든 지역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엑손모빌은 연방정부의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허리케인에 이은 긴급사태나 공급 차질 등에 종종 사용되는 조치들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존스법 조항과 일부 연료 사양의 면제 같은 것입니다. 라고 엑슨 석유회사 대변인이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대 판매와 같은 미국의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규제 승인 및 지원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회사는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편지들을 마라톤 석유 회사, 발레로 에너지 회사, 엑손모빌, 필립스 66 쉐브론, BP, 그리고 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략 비축가스에서 4,500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로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주 매사추세츠주 전상원 의원인 존 케리 백악관 기후 담당 차관이 포럼에서 한 발언과 일치합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고유가를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허위 서술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석유 시추 주장에 대해 케리 장관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석유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현 정권의 유가 정책은 계속 오르는 가솔린 가격 인상의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이 2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한 분노와 질타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관된 관련 자료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 몇 시간 배를 타고 표류돼 적국인 북한으로 흘러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는데도
이 씨를 살리지 못하고 죽고 나선 월북으로 둔갑시켰다며 북한이랑 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직장인 정모 씨는 공무원이 불에 타 죽었는데도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근거도 없이 그걸 월북으로 규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탄핵감이었다. 유가족에 대한 그 어떤 위로나 북한의 피격에 대한 분노 없이 북한 편들기만 5년 내내 하다가 이제 와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은 여적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피격 공무원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는데 월북 가족이라고 해서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죽은 사건을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더욱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쩔쩔매었는지 모르겠다. 진영을 떠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정당성을 국가가 나서서 부여해주는 꼴인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40대 장모 씨는 과거 독재 정부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과 다를 바가 없고 김정은이 이 나라의 진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조작해놓고 어떻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민주당 주사파들의 주의는 북한의 김씨 남매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핵심 문서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까지는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직장인 박모 씨는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하니 문정부가 항소해서 방해하고 북한의 사과 하나 못 받게 생겼다며 북풍몰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 대통령 기록물 까면 공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갈수록 사회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민들의 공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양모 씨는 우 의원은 과연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를 지금 2주일 이상 공전시켜놓은 사람들이 누군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차지하겠다고 하며 국회를 아예 스톱시켜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민생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인 월드컵의 경기 지역 선정이 끝나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인 피파는 목요일인 16일 2026년 피파 월드컵 개최 도시를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11개 지역, 멕시코에서 3개 지역, 그리고 캐나다에서 2개의 경기장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축구와 풀뿌리 구석구석에서 프로와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 축구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미국 축구 협회장인 신디 팔로우 콘 여사가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최 도시는 각 지역별로 발표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경기장을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 과달라하라가 포함됩니다. 센트럴 디비전은 댈러스, AT&T 스타디움, 휴스턴, NRG 스타디움, 애틀랜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캔자스시티, 에로우헤드 스타디움, 몬테레이, 에스타디오,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즈데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 디비전에는 뉴욕 및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 필라델피아, 링컨 파이낸셜 필드,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 토론토, BMO 필드가 포함됩니다. 한 달 동안 열리는 이 토너먼트는 미국에서 모두 60개의 경기로 구성될 것이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10개의 경기를 주최할 것입니다. 현재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확대된 경기장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초기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하며 각 조의 상위 2개 팀이 단일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진출합니다.
각 팀은 일반적으로 경기 장소 근처에 있는 훈련 센터를 선택합니다. 이에 따라 8강 무대를 시작으로 모든 결선 토너먼트 경기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한편 월드컵에 따른 관광 수입은 각 지역의 방문 국가를 기준으로 약 25에서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광업협회는 예상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 관광협회나 시 정부들은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음식을 담당하는 희연이가 다시 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금년은 폭염이 예상된다는 관상대의 예보가 벌써부터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KUMCTV가 선정한 한여름철 가볍고 상쾌한 음식을 찾는다면 수박만큼 완벽한 여름 간식은 없을 것입니다. 라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수분이 촉촉한 과일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수박은 훌륭한 여름 반찬의 베이스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수박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겠다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어떤 파티에나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요리가 될 것입니다. 이 요리법은 정말 간단한 요리법이고 뜨거운 여름철에 수박을 이용한 어떤 종류에도 스토브나 오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법은 바깥 기온이 뜨거워지는 여름철을 위한 주요 보너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약간의 썰어 놓은 수박을 가지고 큰 그릇에 얇게 썬 오이, 큐브 페타, 아보카도, 민트잎과 과일을 섞는 것뿐입니다. 이 조리법으로 여러분은 또한 집에서 만든 기본적인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에 올리브 오일, 라임 주스, 소금을 넣고 잘 흔들어서 건강한 샐러드를 위한 멋진 드레싱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남은 드레싱은 다른 여름 샐러드에 이 드레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맛있는 수박 샐러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피스타치오를 위에 얹어보세요.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이 맛있는 샐러드는 혼자서 먹거나 혹은 구운 고기나 생선과 함께 반찬으로 같이 먹는다면 그 맛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 이 수박 샐러드에는 곁들여 상추가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재료를 넣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색깔과 맛을 위해 딸기 같은 신선한 과일을 첨가하거나 펜지와 같은 식용꽃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샐러드에 약간의 톡 쏘는 맛을 더하기 위해 발사믹을 비네그레트에 조금 더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맞출 수 있고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여름 바비큐나 평일 저녁 식사를 위해 요리하지 않는 다른 반찬들도 겸해서 먹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더욱 맛있고 멋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 요리 방법으로 즐겁고 맛있는 시원한 한여름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